그들이 마주한 바깥 세상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계단과 철조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기택의 가족의 내부 세상은 반지하입니다. 그들은 반지하 탈출만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반지하를 탈출하려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영화에서 계단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계층의 상징입니다. 부유한 박사장네 집을 나온 기택의 가족은 계단을 타고 내려와 자신의 반지하로 들어갑니다. 소낙비를 쫄딱 맞고 말이죠. 맨 아래는 저소득층, 맨 위는 고소득층이 자리한다는 것을 계단 이미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계단을 오르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단 밖은 절벽입니다. 그 길은 추락, 사망 내지 소외로 가는 길입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계단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높은 계단에 서려면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능력과 무능력의 기준, 행복과 불행, 지배와 피지배,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오로지 재산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야 합니다. 모두 돈 버는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실과 욕망의 거리를 계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맨 아래, 욕망은 맨 끝인 셈이지요. 현실과 욕망이 일치된 상태를 행복이라 본다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욕망을 끌어내리라는 주장과 현실을 맨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 욕망을 끌어내리라는 주장은 플라톤 등 서양의 전통 철학자들이 즐겨 불렀던 애창곡이었습니다. 여기서 기택의 가족은 욕망을 끌어내리기보다는 현실을 계단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기생충의 계단에 대비되는 것은 1917의 철조망입니다. 기생충은 인간의 행위 영역을 돈 버는 행위 또는 재산과 관련 있는 행위로 한정해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에 비해 1917은 인간의 모든 행위나 업무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재에 집중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은 전쟁터다 라는 의미에서 그는 100년이나 지난 전쟁에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보여집니다. 스코필드 일병은 철조망이 깔린 길을 전진해야 합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나 필연성 없이 던져졌습니다. 블레이크 일병을 찾아 나선 고참 병장이 그를 발견하고는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 데리고 와. 그리하여 블레이크는 옆에서 졸고 있던 스코필드를 데리고 나섭니다. 스코필드는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참호 밖으로 나섭니다. 이를 우리 모두는 이유도 모르고 세상에 던져졌다는 의미로 피투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기에 어찌되었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진 세상은 철조망 가득한 세상입니다. 감독은 과거의 전쟁터를 그렸지만 그것이 운유하는 세상은 현재와 다름없습니다. 철조망터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장애물이 많은 것처럼요. 적이 언제 나타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곳입니다. 오직 홀로 전진해야 합니다. 1917의 전쟁터가 그렇듯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은 철조망으로 자아실현의 장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재산 획득만을 목표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곳곳에 장애물과 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즉, 본 감독은 인간의 재산 축적 행위에만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센 감독은 좀 더 보편적인 인간의 일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포괄적,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 일컬어집니다. 두 감독은 이러한 이성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복숭아와 플레이건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죠. 기택의 가족은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반지하를 탈출하기 위해 집단으로 범죄를 공모합니다. 기우는 과외교사가 되기 위해 학생증을 위조하고 기성은 미술치료 교사가 되기 위해 역시 학력을 위조하고 또 운전기사를 쫓아내기 위해 팬티를 사용하고 가장인 기택은 가정부를 쫓아내기 위해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합니다. 마침내 전원 취직에 성공합니다. 계약에 성공한 것이죠.
여기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그들의 욕망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욕망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성은 욕망의 노예일 뿐인 것이네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본 감독은 이성을 욕망에 봉사하는 도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중위는 임무에 나서는 두 병사에게 만약 죽지 않고 독일군 참호를 무사히 지난다면 성공의 표시로서라며 플레이건을 줍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블레이크 옆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지에 내몰린 스코필드, 무너지는 독일군 참호를 무사히 빠져나온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목숨을 건 임무에 투입된 것이 잠옷 불만입니다. 까닭없이 죽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블레이크에게 타박을 합니다. 왜 날 뽑았냐? 자신도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는 몰랐다며 블레이크는 그럼 돌아가라 합니다. 하지만 스코필드 일병은 플레이건을 쏘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음을 건 임무에 투입된 스코필드 일병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른바 P2에서 기투로 전환된 것이지요. 이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진흙탕에 빠진 트럭을 밀며 그는 외칩니다. I have to go. 샘 감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성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의무의 수행, 이성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기택의 가족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공에 이를 뻔한 그 계획은 미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문광래 가족의 등장으로 영화는 지하족 대 반지하족, 극빈층과 빈곤층의 대립으로 나아갑니다. 자리를 빼앗긴 자와 강탈한 자가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입니다. 이 와중에 박사장내는 냄새나는 기택을 멸시하고 이에 분노한 기택은 그를 죽임으로써 파국으로 결말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통해 본 감독은 재물을 두고 다투는 가족 간의 처참한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가족 간의 공생은 불가하고 서로 기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참상을 아프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일병은 목숨을 걸고 돌진하여 이연대에 도착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여 공격 중지 명령서를 도달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그 공격 중지 명령은 또다시 공격 명령으로 바뀔 수 있고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의무 수행이 1600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할지도 모르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스코필드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 기대 어머니 사진을 꺼내며 영화는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본 감독은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얼마나 비굴하고 야멸차고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사장내 가족의 우월감과 차별의식, 기택내 가족의 야비함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샘 감독은 온갖 장애물과 적들로 가득한 세상, 그저 허무한 일 천지인 세상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 힘찬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멋진 대결이었고 멋진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